지난 강의에서는 R 세상에 들어가는 방법, R의 간단한 사용 방법, 그리고 R 세상에서 나오는 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변수와 대입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대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대입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는 R을 이용하여 계산식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절에서는 이 계산식의 결과를 저장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계산식의 결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루트 2 값을 구하고자 할 때 sqrt2를 입력하면 그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러나 R은 그 결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루트 2의 제곱의 계산 결과를 알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트 2의 계산 결과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식으로 sqrt2 거듭제곱 2라는 계산식을 또 입력해야 할까요? R에서는 계산 결과를 변수에 대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의 결과를 변수에 대입하는 방법은 변수, 대입 연산자, 수치 또는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x라는 변수에 sqrt 2의 결과를 대입하는 방법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계산 결과는 콘솔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단지 변수 x에 저장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x에 저장된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프롬프트에서 x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콘솔 화면에 x의 결과값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x제곱의 계산은 x 거듭제곱 2라는 수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산식의 결과를 변수에 대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식의 결과를 변수에 대입하는 방법은 변수, 대입 연산자, 수치 또는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x라는 변수에 sqrt2의 결과를 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에 x 대입 연산자 sqrt 가로 열고 2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를 쳐줍니다. 이때 계산 결과는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변수 x에 저장이 되고 R이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x에 저장된 값을 확인하고 싶으면 프롬프트에서 x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x의 제곱을 계산하는 것을 알아봅시다. 이때 x값이 이미 지정되어 있으므로 x 거듭제곱 연산자 2를 치고 엔터를 쳐주면 x에 기억되어 있는 값의 제곱값이 출력됩니다. 이상 계산식의 결과를 변수에 대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산식의 대입과 관련하여 변수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규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R에서는 변수명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변수를 지정할 때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수명에는 로마자와 숫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두 조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셋째, R에서 지정된 예약어를 변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변수와 변수끼리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변수에 값을 다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계산식의 괄호를 사용하면 대입과 동시에 결과도 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R에서는 변수에 대입하는 것을 변수에 할당한다고도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R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에서는 변수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즉, R은 소문자로 된 SIN, 또 대문자로 된 SIN, 또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쓰여 있는 SIN을 모두 다른 변수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SIN 대변산자 1, 또 대문자 SIN 대변산자 2, 대문자 S 소문자 IN 대변산자 3 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 변수들의 값을 확인하면 서로 다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N 대문자 SIN 대문자 S 소문자 IN. 그러므로 변수를 지정할 때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RA 변수명에는 로마자와 숫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둘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x1 대변산자 1, x2 대변산자 2, 또 x 언더바 1과 같이 특수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x 언더바 2, 4와 같이 식을 입력하고 x1, x2, x 언더바 1, x 언더바 2와 같이 그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명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1x 대변산자 3 이라고 입력하면 예상하지 못한 기호입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예약어를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49쪽의 중간 부분에 R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약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약어는 변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break, break 대변산자 1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할당문의 좌변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R에서는 변수끼리 연산자를 사용하여 연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 대입연산자 2 세미콜론 y 대입연산자 3과 같이 x의 2의 값을 그리고 y의 3의 값을 입력한 다음에 x 더하기 y라는 계산식을 입력해 주면 그 계산 결과로
5라고 출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R에서는 변수의 값을 다시 대입할 수 있습니다. x에 2의 값을 대입한 다음에 확인해 보면 x의 2 값이 입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x에 3이라는 새로운 값을 입력하면 변수 x에는 2가 아닌 3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R에서 계산식의 괄호를 사용하면 대입과 동시에 그 결과도 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x 대입 연산자 1:4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에서는 변수 x가 생성이 되고 그 값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수명을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식 좌우에 괄호 기호를 써서 x 대입연산자 1:4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변수의 생성은 물론 그 값도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R에서는 계산식을 변수에 대입하는 것을 변수에 할당한다고도 합니다. 이 대입과 할당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R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규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R에서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벡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